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난 20대 청년 장희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희원 씨는 해맑고 사랑스러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말이죠.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코 찡긋하면서 웃는 애교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걔. 가족들은 희원 씨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희원 씨의 가족들은 그날의 비극을 CCTV로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금지 옥겹으로 키운 아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던 그들. 결국 희원 씨는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가족은 그들의 행각이 고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저거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희원 씨를 무참히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이승탁입니다. 이게 유가족들은 희원 씨의 살아생전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희원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4월달 저희가 2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학교 과정들 다 다 마쳤기 때문에 마쳤으니까 애가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요. 2년 네. 동안 집에만 졸업하고 2년 동안 2년 동안 있으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이 밖에 나갔다 와야지 환기도 되고 생생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원 씨는 일주일에 3일, 2~3시간씩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머물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8월 6일, 그날 센터에서 제공한 점심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였는데요. 김밥을 특히 싫어했다던 희원 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김밥을 먹이는 사회복지사. CCTV를 보고 그 밥을 먹는 것도 알았고요. 그 전에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밥을 먹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가기 전에 밥을 먹어요. 네. 10시 가기 직전까지 밥을 느리게 먹으니까 네. 거기서 밥을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희원 씨는 급기야 식탁을 벗어나 옆방으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저는 얘가 어디 도망가는 걸 처음 봤어요. 동영상을. 잠깐 앞에 나가도 제 손을 끌고 나가는 애지 혼자 절대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몸을 피한 것도 잠시, 센터 관계자들은 희원 씨를 다시 식탁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희원 씨의 몸을 억누르며 계속해서 강제로 김밥을 먹이는데요. 성인 남성 2명까지 여기에 합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음식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꼭 먹어야 되는 약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먹지 않으면 얘가 죽냐고요. 강제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들이 고의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희원 씨를 힘으로 압박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듯 등을 두드립니다. 겨우 빠져나와 옆방으로 피신하는 희원 씨는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잠시 옆방에 앉아 있었던 희원 씨는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응급실로 실려온 희원 씨. 그의 기도에서 커다란 떡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 뒤 희원 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CCTV를 원장님 보내주세요. 그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으니까 그걸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요. 제가 CCTV를 못 보겠구나 하고 이게 어떤 공포가 몰려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CCTV라는 건 계속 그날그날에 덮어쓰기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못 보여준다.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네.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요? 유가족들은 왜 CCTV를 볼 수 없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인데요.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망사고 났던 거 알고 계시죠? CCTV 그때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유가족들이 좀 불만을 좀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권한에 대해서는 거기 정보 처리자가 장애인 단체 그 사람이 유가족을 상대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정보 처리자한테 저희가 그 열람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백업 같은 거는 그 담당 형사가 공문을 들고 와가지고 백업을 한 부분이에요. 유가족들은 해당 센터에 사건 당시의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호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는 그런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CCTV를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CCTV 열람에 관련된 법조항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희원 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왼쪽 뺨을 때리는 행동을 했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애 특성 얘기 쓰라고 했을 때 싫은 행동할 때 얼굴 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잠깐 있다 오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면 단정하게 예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부탁. 근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입소할 때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뭐 그 아이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재하고 이걸 받은 상태에서 돌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거를 기재도 안 받고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족들은 센터 종사자들이 희원 씨의 거부 표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언제부턴가 보호센터는 희원 씨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가려고 오를 입혀놓으면 서랍을 열고 그곳을 덜어놓고 방구를 꺼요. 안 가겠다고? 우리는 그것을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서.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유가족이 받았던 식단표와 실제로 제공됐던 점심 식사 메뉴가 상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했다고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왜 그렇게 했다고? 없었고요. 지금도 저도 제가 묻고 싶은 게 도대체 왜 이렇게 김밥을 먹였는지 묻고 싶은데. 희원 씨가 다녔던 센터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원장님 계신가요? 아니요, 선생님 안 계세요. 공석이에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가 누구 계세요? 지금 저인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저희 그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인데요. 희원이 그 사망 사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데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사건 당시 근무했던 센터장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1분만이면 되는데. 오늘은 아니고 다른 날에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한 1분만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좀 그래요. 장희원 씨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구청. 담당자들은 식단이 바뀌었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긴 시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가 8월 6일 날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11월 9일인데 김밥을 왜 강제로 먹였느냐는 거거든요. 그날 식단이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식단이 뭐였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확인했어. 맞아요. 네네. 애당초 그 식단이 네. 있었던 거하고 좀 변경이 돼서 좀 변경이 아니라 다른 변경됐잖아. 김밥하고 떡볶이는 있지도 않았어요, 식단에. 그러니까 조리사의 역할을 하는 그분이 그날 휴가로 인해서 식단이 변경됐다고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날 휴가를 준 부분도 확인했고 평소 관할 지자체의 해당 관리도 부실해 보였습니다. CCTV 다 확인하셨나요? 거기 보면 매번 아이들이 먹는 저기 장애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신 이용자들이 식사하는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CCTV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식단하고 맞는 식사가 제공이 되든가요? 확인하셨어요?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공무원 지금 장애인 복지팀장으로서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 권한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까? 구청에서? 저한테 묻는 게 제가 오히려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물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치밀하게 물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네네. 네. 하나부터 밀도 있게 1000만 분의 1까지 심지어 우리 직원들 복무 관리하려면 우리 가가지고 잠복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유치원에서는 왜 아이들 밥 먹으면 그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 올려주시는지 알죠? 하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장애인 보호센터에 보냈는데 떡볶이 떡이 목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려고는 그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벌어지잖아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센터는 운영법인만 바뀌어 다시 운영될 예정이라는데요.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코 찡긋하면서 웃는 애교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사망 사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